인사 문제, 지금 두 명의 패널은 인사 문제가 큰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사 문제를 청와대가 합의 못했다, 인사 문제뿐일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안과 문제라기보다는 예. 분위기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예, 때문에 예. 회동을 무산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우리가 점령군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새 정부 물론 권력을 이양해야 되지만 뭐 윤한홍 의원이나 김용훈 경호처장이 뭐 국방부 실청하는 거라든지 김호수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든지 인사권에 대해서도 알박기 인사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새로운 정부의 준비 과정에서 소위 장제원 뭐 이철희 두 분과의 조율 속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정비를 뭐 하나하나 문제를 조율해 가면 좋은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권순동 의원이 뭐 김호수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예. 우리가 점령군이니까 니네들은 빨리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다소 강압적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가 조금 격양돼 있을 수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아직 우리가 임기가 5월 아직 한두 달은 남아 있는데 바로 비우라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ICBM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국방부 다 비워라. 예. 뭐 국방부 가청 가라. 뭐 혹은 뭐 수방사로 옮겨라. 이런 것 자체가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 문제를 너무 쉽게 이렇게 대통령이 집무실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여러 현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서관들도 너무 심하다 이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과할 수 있는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쿨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만나가지고는 언론에 나온 결과도 좀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기는 좀 그 시점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한 주간 연기해서 조금 이 문제를 좀 잠재우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두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수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조율이 된 거 아닌가. 근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을 푸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알박기 인사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보면요. 불과 그 전전 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바뀌면 말하자면 공기관장들이 사표 내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그 문화가 또 바뀝니다. 바뀌더라도 계속 임기는 채우겠다는 문화인데 차라리 이참에 우리도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일괄 다 사표 내고 가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화의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좀 있을 거다. 우리뿐만 알박기 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았어요. 알박기는 알박기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표현도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임기 말에 말하자면 인사 혹은 남아 있는 임기를 가진 공관장이 새로운 정부가 바뀐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부 장관 문제도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블랙리스트냐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좋은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조금 서로 간에 날카로운 예민한 시점에 만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두 줄을 더 늦추더라도 조금 문제를 풀면서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두 분 그 대변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측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방부 청사를 정하는 것 이전하는 문제랄지 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문제랄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문제랄지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동을 무산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 그렇다면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인 건데 전윤기 의원님, 그럼 청와대가 먼저 오늘 회동을 좀 연기하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양측에서 협의했다. 그리고 이거 실무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만났는데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저는 거기에서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MB 사면을 이야기했고 다양한 논의 안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MB 사면에 대해서 못 받을
그러니까 MB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MB 사면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MB 사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MB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사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사면 문제를 당선인이 먼저 요구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무 협의가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톤다운을 하고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한 다음에 그 두 분이 함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인사 문제 부분에서는 이거 좀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 국정감사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에 대한 장차관들에 대한 임기 보장을 하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임기 말에 다 뭐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알박기 인사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서 인사 문제보다는 두 분의 실무 협상 과정 중에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정리 차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오늘 나오신 전문가들이 각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 임하기 전에 각자 지금 취재를 하고 오셨거든요. 각자의 어떤 진영과 취재를 하고 오신 얘기이기 때문에 전용기 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MB 사면 문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요구한다고 사면해줘야 되나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빈손회동인 것보다는 연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이재명 기자. 그러면 이 MB 사면 문제도 하나의 트러블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인사든 사면이든 지금 거론됐던 회담의 주제와 관련해서 건건이 다 지금 동의 못하는 상황일 수도 최경은 있다는 건데 이 이야기 듣고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오랜 생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들었듯이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만큼 원한다는 거죠. 당선자 측에서. 그리고 뭐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하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복잡하지 않아요. 문 대통령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난다고 이게 여론인가 싶어서 결정할 분은 전혀 아니고 뭐 기사로는 뭐 거의 결정됐다는 듯이 몰아가던데 5설이에요. 5설이고 MB 특사라고 표현되는 이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기사는 5설이에요. 문 대통령 마음은 고유한 권한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김어준 씨는 개인 의견을 저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김어준 씨의 발언보다는 우리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더 공신력이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일각에서는 MB 사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면 오늘 회동이 무산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 갈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 기자 요청을 해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싫으면 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하기 싫다고 회동을 무산한다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권력 이양기의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뭐 노무현 정부 마지막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인수위 때 사실 분위기는 더 어떻게 보면 살벌했죠.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10년만 정권 교체도 있었고 이번 지금 윤석열 어떤 인수위에서 얘기랑 비슷하게 그때도 이제 알아서들 거칠 결정하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상당히 했었죠. 이명박 인수위에서도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그때 마지막 이제 사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어쨌든 정권이 이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갈등이 있는 건 좋고 아까 전에 뭐 전영기 의원께서는 빈손회동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저는 회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얼마나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든 인사권 관련된 거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가 또 거기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말자라고 어느 쪽이 했든 간에 뭐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의 시대 정치는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계속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려면 물론 의제 설정하고 또 합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서로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만남 자체를 무산시켜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다운돼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의제를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과 약속 자체를 깨는 것 자체가 이것이 통합 정신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번 무산이 어떤 쪽에서 먼저 얘기했든 간에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도 당선인도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너무 지금 뭐 알아서들 거칠 결정이라든지 뭐 김호수 검찰총장을 콕 찍어서 스스로 뭐 임기에 대해서 뭐 물러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점정구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그런 태도는 자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측도 권력을 잘 순조롭게 다음 정부로 이양하는 것 자체가 의무이고 책무인 건 틀림없다. 그것도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의 어떤 감정선들,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오늘 회동 무산의 이유일 수 있다라는 추측들. 이건 다 그냥 일단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양측이 회동을 무산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이유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을 수 있는데 회동을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는 또 합의를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공개됐을 때 국민들 앞에 뭔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산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